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가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세종시 생활권별 특징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우리 동네 돋보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론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이 외딴 섬, 낮과 밤이 다른 두 얼굴의 도시. 세종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다. 문화부터 또 쇼핑까지. 실제 이제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질 텐데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또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 야성동이 명동이었다면 저는 이쪽을 강남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 생활권 하면 역시나 그 천마을, 지금은 이제 한솔동으로 이제 흔히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천마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먼저 처음에 이제 조성됐던 천마을이라는 그런 좀 개념 때문이겠죠? 천마을 하면 뭐 안 좋은 추억도, 안 좋은 추억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래블이라는 그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기사를 연재하는 그 8개월 동안 맡아서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서쪽으로 뭐 서해나 이쪽 뭐 부여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세종시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전당진 고속도로 말하는 거죠. 그 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가로질러서 가는 국도. 일본 이렇게 바퀴도 빵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펑크. 근데 처음에 출입할 때 승도가 그 국장님께서 야 천마을 좀 갔다 와. 그 천마을 좀 취재 좀 해와. 뭐 이렇게 했을 때 발령나기 바로 직전에 했을 때 예, 섬마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섬마을. 섬마을. 그게 저 멀리서 봤을 때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그 어떤 건설 현황에 대해서도 잘 뭐 숙지를 못했었고 그 세종시 행정수도가 뭐 들어선다, 뭐 행정국가 도시가 들어선다 이런 것만 알았지 마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도 몰랐어서 섬마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섬처럼 보여서 맞아요. 저는 네. 섬처럼 보여서 근데 이제 상징성은 너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를 홍보하는 영상에도 한솔동 천마을 한솔동이 많이 등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는 도시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천마을이 우뚝 서 있고 그 과정들이 어렴풋이 생각나면 정이 좀 많이 가는 도시가 천마을이고 섬마을로 알았던 천마을이고 한솔동입니다. 섬마을을 표현했는데 사실 여론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이 외딴 섬, 그렇죠. 뭐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른 두 얼굴의 도시라고 이제 해가지고 많이 초창 기사가 쏟아졌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밤 10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후배들을 초청했는데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그 찍어놓은 통닭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모든 불이 다 꺼져 11시에 다 꺼져버려가지고 낭패를 봤던 결국은 맞아요. 우리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고 있었을 텐데도 뭐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이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영업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충 10시 반쯤에서 서서히 이제 문을 닫았던 거죠. 그때 천마을 있을 때 보면 지금 너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세종시가 눈 잠깐 깜빡했는데 워낙에 처음 생긴 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해요. 좀 대표적으로는 좀 어떤 민원이 있었죠? 민원이 다발했었죠. 세종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고 그래서 좀 실망도 있었던 그리고 그렇지만 그 기대만큼 많은 부분이 충족되고 해결이 됐던 그런 어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원 불패의 생활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음 문제가 있었고 국도 1호선과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이제 그렇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다 들리고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제 방음 그 벽을 이제 설치하면서 터널을 설치하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악취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그 수질보건센터라든가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2-3 생활권 한솔동 그 외곽 라인에 배치하게 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또 거리를 너무 좀 가까이 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못 느껴요. 천마을에서 저는 그 애초부터 오생활권에 네, 그렇죠. 네. 오생활권이 아니라 1-5. 5단지. 그렇죠. 1-5단지. 바로 뭐 바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냄새를 전혀 못 맡았고 소음도 전혀 못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악취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요. 계속 해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이번 주 금주 구간에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거의 저는 해결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속도를 좀 앞당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외적으로는 그 이제 공주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그 지금은 현재 세종 천연가스 발전소라고 있는데 아, 맞아요. 과거에 초창기 시절에 열병합 발전소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보면은 막 항상 하얀 연기가 확 그쵸. 피어오르다 보니까 뭐 불났냐 아니면 무슨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드론을 띄워서 뭐 분석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인체에 좀 무해한 것으로 됐고 근데 워낙 부정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름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라고 이제 변경하게 된 뭐 이것도 어찌 보면 민원을 제기해서 뭐 해결된 부분이라고 좀 근데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문제는 더 이상은 이제 안 네. 나오고요. 네. 사실 천마을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는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생겼으니까 그렇죠. 세종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또 6, 7년 정도 이렇게 됐죠. 이제 6, 7년. 예, 근데 그렇죠. 뭐 다른 시도에 아이 물론 얼마 예, 안 젊은데 됐는데 세종시에서 젊은 그렇죠. 도시인데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인근 세lum동이나 바로 옆에 있는 세lum동이나 다정동에 비해서는 좀 아파트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평가되고 있죠. 거의 이제 고운동 수준 고운동보다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아파트 가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걸 한번 주목해서 말씀드리면 그 절대 금액으로 보면 절대로 저평가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분양가가 한 630만 원 정도에 600. 지금은 약 1000 정도 그렇죠. 한다고 보네요. 그 상승 140만 원에서 그 이제 1, 2, 3단지가 그랬고 그다음 5, 6, 7단지는 700만 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거 제가 좀 말하려고 했는데 네, 말하려고 했는데 예, 아이고. 자꾸 이렇게 의미있다는 아니 보충을 해달라고 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얘기하세요. 예, 예. 평균가가 600만 원대입니다. 하여튼 600만 네네. 원대인데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상승폭을 보면 이제 평당이 지금 1000만 원을 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세종에서 품고 있는 그 남쪽 뷰 금강을 바라보는 남쪽 뷰가 저기 천마을에 있어요. 다들 뭐 북쪽 뭐 이런데 그 거기는 이제 평당 분양가 훨씬 뭐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어떤 그 천마을을 뭐 속된 말일까 우스갯소리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지역으로 보습니다. 그리고 또 쾌적한 도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조용하고 그렇죠. 쾌적한 도시가 갖춰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성의 없고 그렇게 저평가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누구보다도 이제 천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잘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천마을에 대한 자랑을 대신해서 네네. 천마을 주민들 좀 대신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그러면. 뭐 잠깐만요. 네, 저 얘기해요. 단점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동들도 다른 생활권들도 단점을 저는 말을 할 거거든요. 예. 한솔동만 또 저기 하는 건데 그냥 큰 단점은 아니고 일단은 그 한솔동 같은 경우는 천마을 같은 경우는 그 녹지가 잘 돼 있어요. 살기 쾌적하고 이런데 근데 그 녹지가 중간에 이제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솔동 자체를 두 생활권으로 단절.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기가 참 좀 어려운 도시라서 어려운 그 생활권이라서 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상권이 이제 중심에 딱 뭉쳐 있어야지 어떤 뭐 이런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취약점으로 저는 보이고 그쵸. 있습니다. 예. 천마을 1단계, 2단계 이게 나눠서 아마 구분을 그렇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뭐 문제도 아마 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리고 리모델링 수요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많고요. 네, 좀. 이제 한번 작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뭐 훈훈하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거지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뭐 백제 고분 공원이라든가 또 금강변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코스, 세lum동 다정동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코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생활 여건은 참 좋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대형마트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저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기 너무 편리하고 대전 가기도 좋고 공주 가기도 좋고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되게 좋고 금강변 레포츠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BRT 라인도 가깝고 이제 더 이제 기대감을 만약에 더 이제 부풀리는 것은 이제 그 대형마트 옆에 있는 그 명품 아울렛 매장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아직 사업 계획 승인이 안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서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마트 맞은편에 또 공공 용지가 있어요. 뭐 한때는 거기에 국회 분원을 유치하자 뭐 이런 있었죠. 얘기도 있었는데 예. 뭐 그건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텐솔동 살았었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공공건축물이 미래는 들어선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또 가까운 대평동 쪽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핫한 곳이잖아요. 그것도 천마을 생활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서 이제 천마을 장점이나 이제 단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죠.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명품 아울렛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속도를 내느냐. 그리고 또 앞에 그 공공, 그렇죠. 그런 것도 부지, 있고. 그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승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죠. 각종 예. 교통 결집돼서 1, 2층 뭐 BRT도 운행을 하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이 시설이 지금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승훈 얘기했듯이 그 상업시설, 상가 밀집 지역의 그 상권 활성화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도 하나의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내년에 이제 그 한솔동 제2복컴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거기 이제 수영장하고 뭐 배드민턴장도 좀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활 편익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사실 한솔동에 아주 그 뚜렷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기 악취나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느 많이 정도 다 해결됐고, 공시가 학교 됐기 과밀 때문에. 문제도 가장 먼저 겪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생활권의 바로 명동으로 불리는 곳이죠. 그 나성동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이곳은 상업하고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세종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먼저 해주시죠. 이쪽은 뭐 2- 사생활권 나리째 마을 나성동 세종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문화부터 또 쇼핑까지 그리고 뭐 어떤 즐길 거리들 이것들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행복청에서 당초 그 이쪽을 설계하면서 그 어바나트리움이 대표적인데요. 그 이쪽을 설계하면서 세종시뿐이 아니라 청주, 대전, 그리고 천안까지 이쪽 상권으로 몰고 온다. 이런 의도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대전의 은행동 아니면 둔산동 그리고 청주의 본정통이라고 있어요. 본정통 그리고 천안의 백화점 그쪽. 그렇죠. 조사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그 뭐 이제 천안 그 조사보다도 네. 제 몸에 밴 거. 많이 이제 또 많이 돌아다녀. 예, 돌아다니시니까. 예? 왜 좀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오늘 또 그거 있잖아요. 그 1km의 중심가로 뭐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훈 기자 얘기했던 어반 아트리움이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 현재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그 KTV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그다음 현재 해경 나중에 떠나겠지만 그 정부세종 이청사가 있는 그쪽에서 BRT 라인과 평행선으로 그었을 때 1.4km 구간에 뭐 차 없는 거리면서 뭐 문화 쇼핑 중심지 이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이벤트 시설도 놓고 조경 시설도 놓고 그렇게 하나가 이제 연결되고 그거를 열십자로 또 연결한 부분에서 그 열십자로 연결해서 아트센터로 걸어가고 그다음에 아트센터에서 제천을 건너서 국립박물관 단지 중앙공원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좀 이런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핫하게 앞으로 이제 주목되는 곳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썩썩 귀에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열십자로. 아니 이게 잠깐만 아까 됐어요. 야, 우리 천안 시민 저만 이해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가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있는 게 뭐 얘기 이어가도 될까요? 네. 단점이 있는데 지금 거기 어바나투리움도 상당한 규모의 쇼핑몰인데 지금 그 밑에 이제 50필지 정도의 대형 상가가 그쪽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50필지라고 그러면 건물 이제 대형 상가 건물이 한 50개 아니면 많게는 70개 쪼개서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촌동에 아니면 아름동에 같은 건물들이 100개 이상 아니면 그 50개 한 7, 80개, 50개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어바나트리움도 큰데 지금 이제 그 천안, 청주, 대전 인구를 흡수한다 해도 거기가 지금 한번 보세요. 2차선 도로밖에 없잖아요. 거기 도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상가가 50일째 상가가 들었으면 수천여 개의 호실이 들어서는데 어바나트리움도 상당한 쇼핑몰이 들어설 건데 거기를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며 거기가 수요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분양을 메꿀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중앙공원에 그 PRT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 무인 궤도를 달리는 열차 형태로 약간 관광성의 그런 부분인데 관광성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 나성동의 도시상장 광장까지 연결하자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열십자로 연결하는 그 차 없는 거리,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고 공원도 가고 PRT를 타고 전체적으로 관광으로 이렇게 그 링으로 이렇게 돌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기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줬어요. 이거는 뭐 미래 예측이라는 부분은 사실 기사화된 적도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천마을이라든가 이 세롬동이나 다정동에 있는 분들이 도보 생활권이라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가 이제 가치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거기가 주상복합부터 해가지고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니까 분명히 붐빌 수 있고 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이제 거기 상징광장 밑에 뭐 200면 또 지하주차장도 만든다고는 했는데 그렇죠. 247면 가지고 뭐 나머지 또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언론에서 뭐 선배도 이제 뭐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기사화할 건데 예. 언론에서 분명히 되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성동은 이 생활권의 중심 그리고 다정동, 한솔동, 세롬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넘어서 세종시에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 나성동의 어떤 그 설계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세종시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 그것도 뭐 너무 과장된 걸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제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사화 한번 같이 하시죠. 요거 앞으로 뭐 상과하고 먼저 쓰시면 안 돼요. 먼저는 절대 안 씁니다. 예.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은 받고 있지만 그만큼 또 위험성도 많이 그럼, 안고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사실 이곳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와 상업과 관련된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곳이 아직까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닌 거죠? BRT 라인 그 중심도로 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정부세종 이청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미혼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면서 도보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형태고 실제 이제 그 주거지 형태는 아파트가 아니고 그렇죠. 다 주상복합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상복합이 첫 입주 시기가 2021년 이후예요. 앞으로 한 뭐 3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기엔 상당히 걸리고 이 상업시설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표 시기보다 여기도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다음번에 한번 또 취재할 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태 기자가 새로 천마을을 떠나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 세롬동으로 한번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세롬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개인정보가 자꾸 너무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세롬동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세롬동을 외곽에서 바라보면 약간 아파트 숲으로 보여요. 다른 주거지도 비슷한데, 세종시의 최초의 특화 설계 공모로 그렇죠. 진행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 때문에 우리는 세종시에 진출을 못하겠어 했던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진출하기 시작했던 좀 그런 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기대치가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 보면 단지마다 정원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아파트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상의 주차장을 다 없애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 있고 또 유모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그 차량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솔동에서 이어지는 둘레길 코스가 그 다정동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쪽 위편인데 가득초등학교 위편인데 거기에 또 새로운 둘레길 코스가 개발이 돼서 대형마트 쪽이라든가 또는 금강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큐에 쭉 연결하면서 되게 가볍게 어르신들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정주 여건은 좋은 편이고 다만 뭔가 특색 있는 뭐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든가 뭔가 특화된 시설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다뤘던 나성동의 그 중심상업 용지의 편의시설을 인프라를 한껏 누리면서 흡수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그 이다시 사생활권이 나성동이 명동이었다면 저는 이쪽을 강남 주택단지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심 생활권과 가장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다시 사생활권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만 있죠.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 아파트보다 장점은 많죠. 편의성은 뭐 높은데 정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왜 3층까지 이제 상가가 그렇죠. 들어서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원을 활용 못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상권까지 누릴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제 세롬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강남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희택 기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여기가 이제 세종시 최초의 특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만큼 또 특화 시설이 뚜렷한 특화 시설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쪽 제가 이제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갖지 못하는 뭐 주거 공동 특화단지라고 하나요? 그 아파트 주거 공동체 문화를 상당히 잘 형성해 놓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세롬동은 사실 애초에 컨셉이 그 여성이 안전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잘 돼 있고 뭐 이제 비상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약간 그 전봇대가 비슷한 곳에 설치도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소한 어떤 매력으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특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로 다 주차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체 문화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각 단지에 가보면 저기도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뭐 그다음에 무슨 회의실 있고 이렇잖아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비율이 되는 거죠. 서로 되게 가까운 단지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놔야 되냐. 그래서 어느 단지는 피트니스 센터로 특화하고 어느 단지는 그 어떤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뭐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 감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공간으로 특화하고 뭐 어떤 단지는 맘스 클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민 뭐 교류 공간으로 특화해서 어쩔 때 내가 뭐 내 단지에는 없지만 저쪽 단지에 제가 저걸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걸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모델로서 그 법 개정이 작년 1월에 됐거든요. 국토부에서. 근데 사실 그 노력의 결과물은 천마을 주민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의 운동을 펼치면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 세롬동에 적용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갖지 못하는 그런 좀 시골 정서 이런 것도 살짝은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거를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앞으로 좀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 입주민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 현안 같은 거를 뭐 앞에 장단점이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어마어마한 대형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청주, 천안 그리고 뭐 모두 몰려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건설된 마을이기 때문에 분명 교통 문제, 교통 문제를 좀 언급을 해서 좀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주차 뭐 그런 그렇죠. 문제. 교통 주차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상가들 50필지에 상응하는 그 상가들 수천여 개의 호실 그 상가들 분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간 7,400여 세대의 대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마을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도로가 좀 뚫려 있어요. 뭐 왕복 그 2차로뿐만 아니라 왕복 3차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단지 내 도로들을 보면 거의 그 양방 그 편도 1차로로 좀 돼 있고 방지턱도 많고 회전 교차로도 돼 있고 뭐 이래서 앞으로 좀 교통 부분이 좀 소통 부분이 조금 다정동까지 다 입주 그 옆에 다정동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조금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 이제 3월 이제 개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롬동의 학교는 과밀과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체크를 못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세롬동에 워낙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벌어졌던 과밀과대 학교 문제도 여기도 잠재된 곳이다라고 이제 우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좀 내실 있게 좀 살펴보고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생활권의 마지막이죠. 이제 다정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동네로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 세롬동하고 마찬가지로 특화 설계가 접목이 됐어요. 다정동이 이제 세롬동의 그 특화 설계에 의해서 두 번째로 특화 설계를 이어간 곳인데 이 특화 설계라는 것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화려한 색채를 입힌 곳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직접 거기를 돌아다녀 보거나 뭐 차로 돌아다니거나 뭐 걸어 다녀 보면 그 아파트 그 단지가
되게 인면 형태가 독특해요. 뭐 정사각형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다든가, 뭐 프랑스 그 개선문을 좀 따라한 그렇죠. 모습 형상인데, 그럼 뭐 개선문 아파트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브릿지 이렇게. 그렇죠. 브릿지가 좀. 근데 그게 거기서 주거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통로에 어떤 거예요? 저는 그 보면서 예. 특이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가 아마 되는 이제 연결 통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세대가 있는 저도 거예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면 특화가 되게 누기를 아마 사로잡았지. 이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질 텐데,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또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 세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1월부터 입주가 서서히 시작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시는 분들이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접수하면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 주거 그 어떤 가격 부분에서 역시나 여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84제곱미터라는 거 30평 평으로 얘기하면 30평 넘어가는 것이 전세가 9천만 원에 그 최근에 거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현상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절실했던 거죠. 누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보유해야 나중에 가치가 높아져서 팔아야 내가 뭔가 자생가치를 오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니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1억 5천, 1억 6천 정색, 그 대전 같은 경우 2억이 넘어요. 근데 그렇죠. 9천만 원에 했다는 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젊은 부부가 더 많이 오게 되는 유입면이 되지 않았나. 아직 입주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세롬동하고 같은 선거구로 우길 가능성이 지금 큰 곳이죠.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확정이 됐죠. 네. 아, 그렇죠. 예. 일생활권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좀 특색이었다면 이생활권은 이제 나성동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 문화와 상업의 좀 중심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 아닌가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6.13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엔 유세하는 예비 후보자들도 눈에 띄곤 하는데요. 짧은 이 시간이 우리 동네 이슈에 대해 그리고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원탁의 기자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